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는 여전히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원래 친구 사이였어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동네 학원에서 만난 친구로 줄곧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교 졸업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었죠. 그때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도 남편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쏙 빼닮은 귀여운 아들. 제 일상은 평범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갔다가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친구, 효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효진이를 만난 게 몇 년 만이었거든요. 효진이는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고 했고 몇 년 전까진 그래도 동창 모임에 나왔었어요. 제법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옷도 구두도 다 명품이었죠. 효진이도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지내는 것 같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동창 모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효진이와는 동창 모임에선 다 같이 만나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일에 안부 문자 정도는 하는 사이긴 했는데 그마저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더군요.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 들으니 효진이가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희 동네 마트에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한 겁니다. 어머, 효진아,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너 여전히 이 동네 사는구나. 그렇지 뭐. 너는 어쩐 일이야? 나도 여기로 이사 왔어. 6개월 전에. 효진이는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난 것도 반가워서 근처에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마트 안에 있는 카페를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이혼한 지 2년 넘었고 원래는 친정엄마 계신 동네에 살다가 6개월 전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하느냐고 하니까 요가 강사한 지 꽤 됐다며 이쪽 동네에 있는 센터로 스카웃 받아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효진이는 요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탄탄하고 예쁘더라고요. 어머, 나도 너 일하는 센터 가봐야겠다. 어쩜 이렇게 날씬하니? 그래, 와.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진짜 가봐야겠다. 안 그래도 나 요새 운동 부족이거든. 너는 진짜 아가씨랑 똑같다. 누가 애 엄마로 보겠니? 그런데 제 말에 효진이의 표정이 몹시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 당황했어요. 그런데 효진이는 저보고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은 어렵고 아들이 오후에 학원을 가니까 저녁밥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갔다가 다시 효진이와 만나 밥을 먹게 됐어요. 효진이는 침울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실은 나도 아들 하나 있거든. 너네 아들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알아. 근데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뺏겼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애엄마 같지 않다는 제 말에 효진이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졌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왜? 전 남편 집 꽤 부자거든. 사업하는데 아예 일 전담해서 도와주는 로펌도 있어. 그런 로펌에서 이혼소송 맡아서 해주는데 내가 별 수 있겠니? 양육권이고 뭐고 다 뺏겼지. 저는 효진이의 말에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효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가정에 너무 무심했어. 솔직히 나나 우리 애한테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양육권은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더라? 하, 그렇구나. 너 많이 힘들겠다. 저는 효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에게 아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긴 효진이가 얼마나 힘들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효진이는 제 위로에 울컥하는지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날의 만남 이후로 효진이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집도 가까웠고 요가 강사로 일하는 효진이는 본인 시간표대로만 출근을 하면 돼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만나서 같이 장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그 전까진 엄청 친하진 않아서 몰랐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보니 저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활발해 보이는 효진이지만 시시때때로 몹시 우울해 하더라고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눈물을 짓는다던가 저녁에는 술을 진탕 먹고 외롭다며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요. 너무 울적해서 출근도 하기 싫다고 전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효진이를 걱정했어요.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고 겉으로는 꿋꿋이 살아도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효진이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효진이를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살고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효진이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 나르고 힘들다 할 때마다 만나서 마음도 많이 달래주려고 하고 싶은 말도 다 들어주었어요. 제 딴에는 위로도 많이 해줬고요. 효진이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들하고도 자주 보게 되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효진이는 저희 식구들 보면 화목하고 좋아 보여서 자기까지 마음이 덩달아 안정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효진이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말에 효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랑 같이 친정으로 가는 길이었고 남편은 전날 야근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효진이도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불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소정아, 효진 씨랑 잘 지내고 평일에 집에 부르는 건 괜찮은데 오늘은 나 혼자 있는데 오라 그러면 어떡해.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낮에 한창 자고 있는데 누가 온 거야. 나가보니까 효진 씨가 왔더라고. 음식까지 포장해서. 효진이가 왔다고?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집에 없다고 다음에 오라고 했거든요. 어, 소정이 집에 없다고 했더니 여보가 며칠 전에 초대했었다고 하면서 착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밥 먹었냐고. 안 먹었으면 이왕 포장해 왔으니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으니까 댁에 들고 가셔서 드셔라 했지. 근데 자기가 모르고 많이 샀다면서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는 거야. 여보도 없는데 밥을 먹자고 하니까 난감하기도 하고 가서 드셔라 해도 같이 먹자고 그러고 난감하더라고. 그렇다고 여보 친구인데 매몰차게 끊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 해서 밥은 같이 먹었어. 밥을 먹었다고? 난 금방 일어나서 입맛도 없는데 억지로 대충 먹고 이제 가보시라 했지. 그랬더니 가? 응, 잠 깨워서 미안하다면서. 근데 오기 전에 자기한테 연락 안 했어? 했는데. 했는데 왜 와? 하여튼 진짜 난감했다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음식까지 포장해서 왔다니요. 저는 고민하다가 효진이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효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소정아. 내가 깜빡했어. 내가 요새 잘 깜빡하거든.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샀는데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너네 남편이랑 같이 먹은 거야. 아, 그래? 근데 너네 남편은 그런 거 너한테 다 얘기하나 보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말해. 그렇구나. 저는 남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하기도 했고 효진이도 순간 착각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편이 또 저한테 그러더군요. 소정아, 왜? 너 효진 씨랑 계속 그렇게 지낼 거야? 효진이? 왜? 나 그 친구 불편한데? 뭐가 불편해? 이것 좀 봐. 남편은 저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효진이가 남편에게 톡을 무지하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뭐야? 효진이랑 톡을 했어? 한 게 아니라 효진 씨가 일방적으로 자꾸 보내는 거야. 번호를 알아? 저번에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여보가 화장실 갔었잖아. 그때 효진 씨가 소정이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다면서 내 번호 좀 달라는 거야. 솔직히 주긴 싫은데 또 그렇다고 혼자 오버하면서 싫다고 하긴 그래서 일단 줬거든? 근데 다음날부터 계속 이렇게 톡이 오네? 저는 톡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번에 고기 맛있었다, 밥값 많이 나왔느냐, 매번 가족 식사하는데 끼어서 미안하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에는 와이프 친구분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단답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점심은 드셨냐, 오늘도 야근하시냐, 밥 좀 잘 챙겨 드셔라 등등 너무나도 사적이고 관심이 가득한 문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건 본인 셀카를 보냈더라고요. 새로 산 요가복인데 어떻냐 하면서요. 남편은 초반에는 네 정도로만 답을 하고 나중에는 다 씹었더라고요. 그런데도 효진이는 포기도 없이 혼자서 계속 톡을 보냈더군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남편한테 이런 톡과 사진을 왜 보내나요? 그것도 저 몰래 뒤에서요. 처음엔 괜히 이상한 오해 살까봐 그냥 냅뒀거든? 그러면 효진 씨도 적당히 보내다가 말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보내, 이렇게. 이제 자기 사진까지. 효진 씨 좀 이상한 것 같아. 여보야, 이 친구랑 계속 만날 거야? 남편은 효진이의 행동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데다 이상한 사심까지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뭔가 아찔한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효진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니 망정이지 만약 남편도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 몰래 두 사람이 뒤에서 연락 주고받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효진이의 행동이 이해도 안 되고 한편으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남편한테 이렇게 하나요? 그것도 가족끼리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 친구한테요. 저는 일단 그 대화를 캡처해서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효진이와 대화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웬만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불쾌해 하더라고요. 저는 효진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저에게 폰을 불쑥 내밀더군요. 당신 친구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폰을 봤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가슴골이 보이는 야시시한 원피스를 입은 효진이가 짙은 화장을 하고 셀카를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요. 자기가 집 근처 건물에 있는 바에 왔는데 올 생각 없냐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반응이 없자 아예 대놓고 꼬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캡처해서 제 폰으로 일단 옮기고 남편에게 말한 뒤 그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효진이가 앉아있더군요. 남편이 아닌 제가 들이닥치자 효진이도 몹시 놀란 얼굴이었어요. 소정아! 저는 효진이 얼굴에 캡처 사진에 있는 폰을 디밀었죠.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남편한테 이런 사진 왜 보내? 효진이는 당황한 듯 누나를 굴리더라고요. 저는 효진이 앞에 앉았습니다. 너 왜 이래? 우리 남편한테 관심 있어? 관심은 무슨 관심이야. 그냥 동갑이고 자주 보니까 나도 친구같이 느껴져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친구한테, 그것도 친구 남편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니?
이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뭐가 어때서? 그냥 셀카인데? 그러니까 친구 남편한테 셀카를 왜 보내냐고.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남편 꼬셔서 내 가정 파탄이라도 나게 하고 싶은 거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네가 너무 이해 안 되고 소름 끼쳐. 뭐? 소름? 너 말 다 했어? 효진이는 지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지금 화내고 팔짝 뛸 사람이 누군데요. 저도 화내며 따졌습니다. 진짜 소름 끼쳐.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이 네 카톡 받고 얼씨구나 오길 바랬지? 나한테 비밀로 하고. 근데 어떡하냐? 내 남편은 너 이러는 거 너무 싫다고 네 친구 미친 거 아니냐면서 나한테 다 얘기했어. 너랑 가깝게 지내지 말래. 제 말에 효진이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말고 네가 내 남편 차지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야, 그만해. 네 남편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그러냐? 어이가 없다 진짜. 네 남편 같은 남자 한 트럭 갖다 줘도 싫어.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심심해서 장난 좀 친 거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뭐라고? 그만 좀 땡땡거려. 어쨌든 네 남편 관심 없다고 하고 나도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니까 상관없잖아. 이렇게 열불 낼 일이야?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화내고 팔짝 뛰더군요.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예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미친 인간하고 더 이상 상대도 말자 싶어서 일어나려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진짜 웃긴다.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 하다가 맘대로 안 되니까 장난? 웃기고 있네.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도 사실은 네 남편 문제 아니고 네가 이러고 다녀서 한 거 아니야? 뭐? 제 말에 효진이는 불에라도 데인 듯 벌컥 화를 내더군요. 왜 발끈해? 진짠가 보지? 야, 너 나 이혼했다고 무시하니? 그래서 그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려? 네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네 남편은 바람 안 피울 것 같아? 너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냐고. 효지이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에 있는 손님들이 다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인간하고는 상대도 말자 싶었습니다. 진짜 못났다. 너 애 못 보고 힘들어하는 거 불쌍해한 내가 멍청이야. 불쌍? 야, 동정하지 마. 네가 뭔데 날 동정해? 그래, 알았어. 동정 안 할 테니까 나랑 우리 가족한테서 꺼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앞에서는 저한테 고맙다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뒤에선 제 남편 꼬시려고 혈안이 돼 있다니요. 너무 기막혀서 그날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효진이가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거였어요.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하나가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소정아, 너 너무한 거 아니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얼마 전에 애들이랑 효진이랑 만났는데 네가 효진이 이혼한 거 가지고 엄청 무시했다면서? 뭐라고? 전화한 그 친구도 이혼을 했거든요. 효진이 얘기 듣고 본인이 더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시를 했다니. 다 들었어. 너 효진이한테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애 못 보고 사는 거 불쌍하다 그랬다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바에서 저도 화가 나서 따지면서 한 말 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퍼뜨렸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진짜. 걔가 그렇게 말해? 너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그런 말을 왜 했는 줄 알아? 어쨌든 하긴 한 거네. 야, 이혼이 뭐 대수야? 그게 뭐라고 친구한테 우월감 느끼면서 잘난 척이나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 남편 꼬시려 한 게 누군데 제가 오히려 우월감 느끼며 잘난 척을 했다니요. 야, 뭔 소리야. 효진이 걔가 먼저. 됐어. 너 진짜 실망이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 어딨어? 효진이 걔 남편한테 아이까지 뺏기고 얼마나 서럽게 우는데 너는 거기다 대고 네 가정 행복하다고 뻐기니?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화딱지 나던지.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뒷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혼한 효진이를 동정하면서 내 가정은 평탄하다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으로요. 너무 기막혔습니다. 애초에 전화 온 그 친구는 효진이와 더 친한 친구긴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효진이 말만 듣고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전화해서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싫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지긋지긋했거든요. 가뜩이나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 치려고 한 것도 기막힌데 다른 친구들에게 제 헌담까지 하고 다닌다니 정말 확 질려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남편한테 들이대다가 까여서 어지간히 쪽팔린가 보다. 진짜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변 친구들에게 생쇼를 하고 다녔는지 다른 친구들 귀에도 다 그 이야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동창 친구들이랑 엄청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일로 제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곧 정기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효진이가 내 남편하고 이런 톡을 보낸 걸 애들한테 다 까발릴까 어쩔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저에게 현정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현정이는 예전엔 잘 지냈는데 2, 3년 전부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연락도 뜸해졌던 친구거든요. 그간 연락도 거의 없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친구도 효진이의 모함을 듣고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나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도 모임에 한창 안 나왔을 때 듣기로는 남편과 별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저는 현정이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있던 사실을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정이는 소정아, 요새 효진이 걔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정이는 진실을 아는구나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나도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애들한테 내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저는 현정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은 현정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이번 달 말에 동창 모임 있는 거 나올 거냐고 하더라고요. 나가기 싫어. 다른 애들도 짜증나고. 근데 한편으론 나도 억울해서 나가서 다 폭로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알지? 효진이 걔가 워낙에 연기도 잘하고 앓는 소리 잘하니까 내가 또 어버버 하다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걔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쇼하는 거 잘했잖아.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걔한테 껌뻑껌뻑 잘 속았지. 맞아. 이번에도 자기 이혼하고 애 못 봐서 힘들다고 나 붙잡고 울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챙겨준 건데 완전 뒤통수 맞았다니까. 걔 원래 그래 소정아. 걱정 말고 이번 동창 모임 나와. 나도 나갈 거야. 너도? 너 요새 안 나왔잖아. 나도 이번엔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나와. 꼭! 알았지? 알겠어.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현정이가 꼭 나오라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창 모임이 다가왔고 저는 약속된 장소에 갔어요. 거기에는 이미 효진이와 그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막 수군대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정작 온다고 한 현정이는 안 왔더군요. 연락해볼까 하다가 오겠지 싶어 저도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가볍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한테 전화 왔었던 효진이 친한 친구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소정아, 남편이 데려다 줬어? 아니, 내 차 타고 왔는데? 왜? 남편 보고 데려다 달라고 하지. 그래야 이혼한 친구들 기도 팍 죽이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한답니까? 저는 그 친구 옆에서 새침한 표정을 짓고 있는 효진이도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 기집애의 말빨과 사람 후리는 기술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싶어서 모임이고 뭐고 그냥 갈까 싶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현정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안 왔던 현정인데 갑자기 오니 친구들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 현정아, 너 왔네?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현정이는 고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워낙 성격이 화통하고 괄괄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친구였거든요. 저는 현정이가 오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현정이는 진실을 알고 있는 친구니까요. 그런데 현정이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도 시종일관 효진이를 냉랭하게 쳐다봤습니다. 현정이도 효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효진이를 보니 효진이는 어색하게 눈을 피하고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 왜 안 왔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엄청 힘든 일 있었거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어머,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정이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앞에 있던 맥주컵을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효진이한테요. 친구들이 의아하게 보는데 효진이 앞에 우뚝 선 순간 갑자기 현정이는 맥주를 효진이 얼굴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동창들 다 놀라고 효진이도 소리 지르고. 근데 웃긴 게 효진이가 미쳤냐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막 얼굴을 닦으면서도 현정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던 찰나 현정이가 그러더군요. 너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니? 너처럼 뻔뻔해야 친구 남편도 막 꼬시고 그러나 보다? 현정이의 말에 그곳은 정말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가 효진이 대신 말해주더군요. 너 소정이한테 무슨 말 들었니? 그거 다 오해래. 소정이 제가 가만히 있는 효진이한테 지 남편 꼬신다고 난리치고 그랬던 거래. 갑자기 가만히 있는 저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효진이는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서 제 남편 꼬시지 말라고 난리쳤다니요. 친구들한테 뻥도 장난 아니게 쳤더라고요. 그런데 현정이의 다음 말이 놀라웠습니다. 소정이 얘기 아닌데? 내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현정이 본인 얘기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 전에 통화할 때 현정이한테 따로 들은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동창 모임 안 왔는 줄 알아? 김효진 얘 때문에 나 남편이랑 지금까지도 별거하거든. 한창 정신과 상담 다녔고. 그 말에 다른 애들도 웅성거리더라고요. 효진이는 막 인상을 쓰더니 갑자기 가방을 챙겨 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현정이가 어딜 가냐고 효진이의 어깨를 잡고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딜 가? 여기까지 낯짝 뻔뻔하게 들고 왔으면 이런 일도 감수해야지. 친구 남편 꼬셔낸 년은 얼굴 뻔뻔하게 치켜들고 동창 모임까지 오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못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네? 피해자는 난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얘가 이혼하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얘 위로 많이 해줬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한테 접근해서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잠까지 잤더라. 그 말에 자리에 있는 동창 친구들은 입이 뜨억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사실 알고 완전 뒤집어졌어. 저 기집애 친정까지 쫓아가서 난리치고 상간 소장까지 보냈어. 그거 보고 쟤네 친정엄마도 쪽팔리다고 저 기집애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 일로 남편하고도 이혼 얘기 나왔는데 남편이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 저 기집애가 작정하고 꼬셔서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던 것 같다면서 나한테 빌더라고. 이혼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별거 하는데 도저히 용서도 안 되고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야. 저 기집애도 내 남편도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연락 끊었어. 너무 쪽팔리고 비참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 못했고.
대신 저 기집애한테 당장 이사 가고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뒤에서는 친구들 잘 만나러 다니고 동창 모임까지 버젓이 다니네.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을까? 현정이가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정이가 당한 일은 저도 똑같이 당한 일이니까요. 애초에 효진이는 현정이에게 상간소송까지 당하고 도망치듯 저희 동네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제 남편한테 접근하려다 이렇게 된 거였죠. 현정이의 울분에 찬 말에 친구들 다 경악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정이는 효진이를 보며 거의 죽일 듯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너 얘기 들어보니까 소정이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 짓 했다며? 근데 소정이 남편은 내 남편하고 다르게 철벽치고 너 그게 쪽팔려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닌 거지? 효진이는 현정이에겐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현정이를 밀치고 나가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도망가는 효진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아주 상습범이구나. 너 위로해주는 친구들한테 그러고 싶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남의 가정도 파탄나야 속이 시원해? 나!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러면서 뒤에서는 나를 그렇게 욕하고 다녀? 그때 다른 친구도 효진이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김효진, 너 진짜야? 진짜 현정이 남편에 소정이 남편까지 꼬시려고 한 거야? 그래, 지 셀카 보내고 술 먹자고 하고 아주 난리더라. 근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도리어 내 욕하고 다닌 거고. 효진이는 붙잡는 저를 확 뿌리치더니 씩씩대며 그대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효진이가 나가고 애들은 미친년 아니냐며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동창 모임에선 효진이 얘기 말곤 한 게 없을 정도였죠. 저는 속 시원했어요. 현정이가 나타나서 저 대신해서 다 폭로를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현정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현정이도 다 말하고 나니 심정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애들 입장에서야 엄청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 생긴 거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정이는 비참한 얼굴이더군요. 자존심도 강한데 이런 일로 친구들 입에 오르내리기 싫었을 겁니다. 저는 속상한 얼굴로 술을 마시는 현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정아, 고마워. 나 때문에. 제 말에 현정이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너 때문 아니야.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다 밝히려고 했어. 너무 억울해서. 근데 자존심 때문에 친구한테 바보같이 남편 뺏겼다는 소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고 참았는데 저 기집애가 또 그런 짓 하고 다닐 줄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애들한테 다 말하는 건데.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니까 속 시원해. 다른 친구들도 다 현정이를 위로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요. 저는 속 시원하면서도 현정이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가정사를 다 까발린 셈이니까요. 저는 그날 현정이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현정이도 믿었던 남편과 친구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현정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 남편은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안 넘어가서 다행이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현정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효진이는 그 후로 또 잠적을 해서 효진이 소식을 아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이사라도 간 건지 동네에서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동창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다 났으니 또 그러고 다닐 수는 없겠죠.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가끔 효진이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점점 자기랑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슬퍼하던 그 모습은 최소한 진짜였을 텐데 왜 자기를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준 친구들 뒤통수를 때리고 다녔을까요? 다른 친구도 자기랑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친구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막히고 억울한 일이었지만 또 현정이와 그만큼 가까워져서 서로 많이 이해하면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그 행복이 본인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효진이 그 친구도 언젠가 절실히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